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 오늘 당장 꺼내서 버리십시오. 지금 당신은 아무런 자각 없이 간을 서서히 파괴하고 뇌세포를 조금씩 죽이는 음식을 매일 꺼내 드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발암물질이 씨앗이고 간 기능을 무너뜨리는 독소 덩어리며 치매를 유발하는 신경계 파괴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독소에 대한 해독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더 빠르고 깊게 받게 됩니다. 당신은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마법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냉장고는 독소가 천천히 만들어지는 발효실이자 부패실입니다. 온도는 낮지만 시간과 습도, 산소, 세균, 곰팡이균이 함께 작동하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독소가 증식합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음식 내부에서는 히스타민, 아밀류, 아플라톡신, 미코톡신, 리스테리아균 같은 위험 물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일부는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세포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며 어떤 것은 반복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는 내열성 독소로 남아 심각한 식중독이나 폐혈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진료한 중장년 이상의 환자 10명 중 8명은 특정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생긴 변화로 인해 질환이 시작된 경우였습니다. 간 기능 이상, 급성 위염, 원인 모를 만성 설사,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 복부 팽만감, 심지어 피부 트러블까지. 모두가 냉장고 속 오래된 건강식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독소의 결과였습니다. 묵은 김치, 젓갈, 흙 묻은 채소, 오래된 소스, 남은 찌개, 깨진 달걀. 이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신 냉장고에 들어있다면 당신의 간은 매일 해독 작업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서서히 간세포를 파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드러나고 기운 없는 몸으로 현실화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머리가 멍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는데도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받는 진단은 간 기능 이상, 지방간,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만성 위염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정말 많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짐의 시작은 바로 지금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신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그 음식. 한때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몸속에서 천천히 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발효되고 부패되고 분해되는 그 음식이 바로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실체입니다. 간 수치가 이상하게 올라가고 머리가 멍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데도 원인을 몰라 불안하셨다면 그 해답은 병원보다 먼저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정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경북 구미에 사는 이정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74시신 이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기억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분명히 뭘 하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집중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명확한 치매 진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뇌 MRI 결과에서는 뇌혈관에 미세한 염증과 위축이 보였고 혈액 검사에서는 간 기능 수치가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어르신이 뇌질환과 간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꺼내 드셨던 냉장고 깊숙한 곳에 들어있던 4년 된 묵은지와 젓갈이었습니다. 4년 됐어도 냉장고에 잘 넣어뒀고 씌어도 맛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말 속에 많은 분들의 착각이 들어 있습니다. 묵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균이 사라지고 산도와 염도가 지나치게 올라갑니다. 이때 히스타민이나 아민계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들 물질은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중추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멍한 상태, 인지 기능 저하는 초기 치매와 흡사한 증상입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드셨던 묵은 젓갈이 문제였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오래된 젓갈류는 바실러스균, 부패 단백질 독소, 아플라톡신 같은 간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들은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 만성 간염 또는 간경화, 심지어 간암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분 어르신의 경우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식습관이 뇌와 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6 박영신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마트에서도 흙이 묻은 무, 당근 같은 채소를 일부러 골라 사셨습니다. 덜 가공됐고 더 신선해 보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장고에 흙이 묻은 채 그대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내부는 습도가 높습니다. 흙이 그대로 남은 뿌리 채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아스퍼질루스균 같은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아플라톡신 B1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으로 간에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나 당근의 속이 갈색으로 변했다면 이미 곰팡이 뿌리가 깊숙이 퍼져 있는 상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신 씨는 냉장고 안에 2주 넘게 보관한 흙 묻은 물을 갈아 드셨고 그 결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셨던 분이 간 수치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의아해하셨지만 원인은 바로 그 무였습니다.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볼까요? 문짝 안에 줄지어 늘어선 마요네즈, 케첩, 굴소스, 머스타드 같은 각종 소스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언제 개봉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경기 용인에 사는 61살의 김찬호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복통과 고열, 설사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아무 이상한 음식도 안 드셨다고 하셨지만 아침에 드신 샐러드 위에 2년 전에 개봉한 마요네즈를 뿌렸다는 걸 나중에 떠올리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증 식중독이었습니다. 마요네즈는 달걀이 들어간 고지방 소스로 오래될수록 산패되고 방부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의 온상이 됩니다. 케첩이나 굴소스는 곰팡이 독소, 단백질 분해 독소를 생성해 간과 신장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홍유진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홍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혼수 증세로 새벽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폐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뜻밖에도 3일 전 남은 김치찌개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는 겉으로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안쪽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냉장고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모든 음식이 정지된 듯 안전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한번 가열된 음식, 그걸 다시 보관하고 또 꺼내 먹는 습관은 당신 몸속에 세균을 주입하는 반복 실험과 다름없습니다. 냉장고는 낮은 온도를 유지할 뿐이지 살균 장치가 아닙니다. 이미 가열된 음식을 실온에 잠깐이라도 두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같은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이 세균들은 냉장고 안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차갑게 보관된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리지만 끈질기게 증식하며 당신이 다시 꺼내 먹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나 찌개류는 세균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수분, 단백질, 영양분이 풍부한 이 음식들은 일단 오염되면 안쪽까지 세균이 깊이 퍼져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냄새가 이상 없고 표면이 말끔해 보여도 이미 안에서는 세균이 춤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랩을 덮어 두었다고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 접촉을 막는 건 불완전한 방어일 뿐이고 실제로는 밀폐 용기가 아니면 세균 침투는 시간 문제입니다. 덜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넣는 순간 침 속에 세균이 들어가 새로운 번식이 시작됩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우는 걸로 안심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전자레인지는 표면만 덮이고 속까지 살균하지 못합니다. 살짝 데운 음식은 오히려 세균에게 따뜻한 성장 온도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의 세균 증식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국물 요리는 하루, 반찬류는 이틀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 이상은 맛이 아니라 독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당신의 면역력과 간 기능은 매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 해독 기능, 장내균총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청년 시절엔 그냥 넘기던 가벼운 증상도 지금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장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혈증, 뇌막염,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진 사례는 의료 현장에서 너무도 흔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8 이순자 할머니는 그저 조금 금이 간 달걀 하나로 인생이 바뀔 뻔했습니다. 복통과 구토, 설사, 고열로 중환자실에 실려왔고 진단은 심각한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습니다. 달걀 껍질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금이 가 있는 경우엔 세균이 틈을 타 내부까지 침투합니다. 더욱이 달걀을 물에 씻어 보관하는 잘못된 습관은 껍질 표면의 자연 방어막을 제거하고 세균이 훨씬 빠르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한번 감염된 달걀은 아무리 익혀도 이미 생성된 독소는 열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이 간 달걀, 흔들면 찰랑이는 달걀, 물에 띄웠을 때 둥둥 뜨는 달걀은 지체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냉장고를 열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묵은지,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젓갈, 흙이 덕지덕지 묻은 채소, 오래된 소스병, 몇 날 며칠 된 찌개, 실금이 간 달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독을 곁에 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버리기 아깝다고요? 정말 아까운 건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의 간을 망가뜨리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노화 속도를 앞당기며 당신의 수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버린 그 한 통의 묵은지, 그 한 병의 소스가 당신의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리된 냉장고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습기와 냄새입니다. 여름철, 특히 장마철의 냉장고는 곰팡이균과 부패균의 이상적인 번식소로 바뀝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들어가는 외부 습기, 음식에서 나오는 수증기, 밀폐되지 않은 포장들. 이 모든 것이 냉장고 안에 습기를 불러오고 결국 세균 번식과 악취, 부패 속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은 의외로 새 두루마리 휴지 하나입니다. 비싼 탈취제, 제습제 필요 없습니다. 그저 깨끗한 새 휴지를 꺼내 냉장고, 문칸이나 안쪽 선반에 세워두기만 하세요. 휴지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냄새를 흡착하며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냅니다. 3주에 한 번만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한 휴지는 화장실이나 싱크대 청소용으로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음식들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리십시오. 오늘 냉장고를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간을 살리고 뇌를 보호하고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냉장고에서 무엇을 버리셨나요? 가장 충격이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